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미국 시간은 10월 8일 화요일이죠. 자,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조금 전에 시작된 선물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S&P 선물,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러셀 2000 선물 다 빨간색. 또 유가는 오르고 있고요. 쭉쭉 가보면 비트코인도 또 내리고 있고요. 자,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가 내린 덕분에 3대 지수, 정확하게 말하면 러셀 2000까지 4대 지수가 다 플러스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따 뉴스에서도 다시 전해드리겠지만 그 중동의 전쟁이 휴전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급락했고,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증시가 초반에는 치열한 눈치 싸움을 보이면서 어저께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더니 슬금슬금 해서 중간에, 이 중간에 보이시죠?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마지막까지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여기서 여담 한마디. 제가 오늘 번개 라방으로 4시간가량 진행했거든요. 100% 공식 인간 지표가 있는데요. 미주노래에서 번개 라방하면 그날 시장은 항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100%였거든요. 지난 2달 동안. 그 마법이 오늘도 시작했는데요. 이거 살짝 웃자고 한 얘기고 사실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서의 테슬라 역성장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동안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중국의 완성차 브랜드의 급성장으로 무려 1000만 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중국의 BYD는 202만 5천 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동기보다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7.9%가 늘었습니다. BYD는 같은 기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만 약 98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2만 대만 더 팔았으면 100만 대.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모델 3와 모델 Y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 역성장했습니다. 역성장 밑줄 짝 돌아가신 고 김한샘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점유율도 1년 새 14.1%에서 11.0%로 줄었습니다. 자, 3위인 지리그룹은 76만 100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52.8%가 성장했고요. 5위인 상하이 자동차. 사실 상하이 자동차는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자동차 1위였죠. 내연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57만 4천 대로 20%가 늘었고 6위인 창안 자동차는 37만 6천 대로 47.5%가 올랐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죠. 미국과 유럽 회사들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4위인 폭스바겐 그룹은 59만 6천 대로 0.8% 늘었고요. 8위인 스텔란티스 그룹은 32만 6천 대로 14.6% 역성장, 9위인 BMW 그룹은 32만 6천 대로 2.8% 상승, 7위인 현대차 그룹은 전년의 동기보다 3.1% 줄어든 역성장이죠. 36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중국에서 테슬라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 가다가는, 자,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0, 11, 12, 3개월 뒤에 테슬라는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올해 2024년은 테슬라에게서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올해 테슬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사랑하고 미주노를 구독하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테슬라를 응원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흐름 자체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쇠는, 자, 2024년을 교두보 삼아서 내년에 2025년에 테슬라가 한 단계 펌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 터닥는 것을 그대로 내년에도 이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테슬라가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가 덮어놓고 하락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는 사실은 전기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괴물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타가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말 기대 만빵, 또 걱정 만빵, 네, 텐션이 쫙 끌어올리고 있죠. 자, 두 번째 소식은 트위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한 달 넘게
그 브라질 대법원이 금지시키는 바람에 테슬라가 아니죠. 예, 트위터가 X죠, X.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중단됐잖아요. 근데 자, 그 접속 차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알렉산드리아니 자모디라스 브라질 대법관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결국 X는 브라질 법원의 미납 벌금 납부와 법률 대리인 임명 등 명령을 준수키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짝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일론 졌습니다. 자, CNBC는 X는 양측 간의 수개월 대치 끝에 브라질에서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X는 트위터로 하겠습니다. 왜 이름을 X로 바꿔가지고 참. 에휴, 그지 같은 놈. 아무튼 트위터는 자사의 계정에 트위터가 브라질로 돌아오게 돼 자랑스럽다고 게시글을 공지했는데요. 이어 트위터는 수천만 명의 브라질 국민에게 필수적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참 번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짝 무릎 꿇은 거죠. 내가 잘못했어. 바짝 형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린 겁니다. 뭐 이해는 됐죠. 아직 브라질을 버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죠? 브라질 대법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위터가 브라질 대법관이 규정한 조건은 준수했으며 브라질 국민이 다시금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론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도 알려드렸지만 결국 벌금 엄청 냈죠. 뭐니 해도 머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뭐 브라질이 이긴 거죠 지금. 그렇죠? 브라질이 이긴 거죠. 명분도 획득하고 벌금도 받고. 그럴 거면 왜 맞짱 떴어?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야. 일론이. 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에이그 바보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싸움은 처음부터 대들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아이고 저기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그냥 꼴에 그냥 오늘 그냥 팀장님 갑자기 왜 또 그러세요? 제가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오늘 이 사진 보고 참 화딱지가 확 나던데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일론이 트위터 메인 사진을 이걸로 바꿨어요. 이게 이 모자가 뭔지 아시죠? 지난 펜실베니아 트럼프 유세장 가가지고 이 모자 쓰고 껑충껑충 배꼽 나오고 뛰었잖아요. 이 모습으로 오늘 바꿨거든요. 팀장님 뭐 트위터 사진 지가 바꿀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틀 뒤에 다가온 이 로보택시 이벤트 정말 별 볼 일 없기만 해.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오늘 라방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요. 항상 전국 1등하는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계속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야. 트럼프를 노는 아이? 네, 노는 아이예요. 정치적으로. 계속 노는 아이랑 어울리다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그런 거죠. 이번 시험을 봤는데 전국 1등하는 아이가 뭐 전국에서 만등으로 밀려왔다. 그러면 이제 한따까리 해야죠. 그렇죠? 시험을 딱 봤는데 또 전국 1등 먹었어. 야, 그러면 일단 용서가 되겠죠. 야, 너 다 공부해놓고 노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네? 다 공부해놓고 노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질 텐데, 일론. 아무튼 돌아오는 이틀 후에, 이벤트 데이 너, 정말 너, 아무튼 별 볼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 예언 하나 합니다. 이번 이벤트 데이에 옛날 것도 반복하거나, 뭐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올 거다. 그거 10년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 녹음기 다시 한번 틀게 되면 테슬라 200불 깨집니다. 네, 깨집니다. 네. 진짜 걸겠습니다. 깨진다. 아무튼 진짜 나는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정말 너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정치를 하든지 그냥 테슬라에서 너는 물러나. 그냥 회장직으로 물러나든지 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테슬라를 맡기고 너는 빠지든지 뭐 하는 거니? 너의 영향력이 지대하게끔 테슬라를 만들어 놓고선 지금 너 혼자서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최소한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주 친화적인 주주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런 모습에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또 한번 투표해 볼까요? 1년에 이런 모습 마음에 안 들다 1번. 1년에 이런 모습 여전히 응원한다. 트럼피들은 또 응원하겠지. 2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5거래일 연속 치솟던 국제 유가가 오늘 급락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5일 전부터 저희가
유가 상승에 대한 걸 추천할 때는 안 사고 꼭 꺾였던 오늘 유가를 사는 사람들 있죠. 포모에 갇힌 답이 없는 사람들 주식 그만해야죠. 자, 국제 유가가 오늘 4% 급락하면서 불안했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분위기였는데요. 중동 긴장감으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모처럼 급락한 게 호재였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에 유가가 치솟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및 정보시설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일단 나왔죠. 유가 상승세가 꺾이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동안 치솟았던 에너지주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별히 오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콜린스 보스턴 연방 총재는 금리 인하는 신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똑같은 말 반복했죠.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졌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위협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만 계속 하려면 왜 나왔나 모르겠네. 녹음기야 녹음기. 자,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소식에 치솟았던 국채 금리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자, 돌아오는 목요일 테슬라 이벤트 있는 그날 동일하게 발표된 CPI 발표 예정인 CPI와 그 다음날 나오는 PP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고용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심이 과거보다는 덜해졌지만 최근 9월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각각 2.5%, 0.2% 기록한 것에 비하면 둔화된 수준입니다. 반면에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는 게 뭐냐면 드디어 얼바인 폴리스에도 사이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보시면서 잠시 다음 뉴스 준비할 동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지나죠? 얼바인 폴리스 사이버 트럭. 와우. 이 얼바인 폴리스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진짜 아무튼 정말 할 일 없어요. 진짜 할 일 없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폴리스 근무하는 폴리스들 아무튼 미국에서 폴리스들 가운데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도시 1위가 얼바인입니다. 범죄율 없고 저기 가끔 그늘에 가서 낮잠 자다 걸리기도 하죠. 자, 얼바인 폴리스의 사이버 트럭. 와우. 조만간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 만나면은 한번 쇼츠 영상이라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 힌덴버그가 로블록스 공매도 리포트 낸 거 아시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떻게 됐는지. 이건 끝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현지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인상 주민 발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점점 그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 32 통과 여부가 11월 5일 선거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부담을 느낀 각 업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반대했거든요. 뭘 반대했냐면 캘리포니아 미니멈 페이 저 인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상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을 자를 거고 패밀리 중심의 비즈니스만 유지가 될 거고 결국 실업률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올리기 때문에 이 식당, 특히 식당을 예로 들었을 때 음식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10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임금 인상을 계속 올려도 좋아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리세션이 계속 침체가 될 때 올린다. 그거는 자살행위죠. 머리가 똘박들. 아무튼 잘 못해 보니까. 그죠?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 중년 여성들을 겨냥해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까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 요 뉴스 딱 전해드리면 그래? 그러면 홈케어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에 앞서 노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팁 소득과 오버타임과 함께 소셜연금에도 세금을 없애겠다는 감세 카드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자, 미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자녀 양육과 난 고민 안 되는데 노부모 케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하고 있는 7,6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양육을 마쳤으나 본인들의 노후 생활과 헬스케어, 롱텀 케어에 크게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중년층은 자녀를 기르는 동시에 늙어가는 부모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40, 50대 세대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미 시니어 노년층 유권자들을 직접 겨냥해 7천만 명 이상 받고 있는 소셜연금에는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죠. 트럼프 후보가 없애겠다고 공약한 소득세는 사회보장연금, 팁소득과 오버타임 초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샌드위치 세대, 특히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에 근심하고 있는 중년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노부모들을 중심으로 간병인 서비스 등 홈케어 비용을 새로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주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현재는 메디케어에서 홈케어 시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치료가 요구될 때에 한해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 서비스도 커버해주고 있지만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럴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널싱홈,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비용 걱정을 덜고 집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와 함께 보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3,000, $3,600, 신생아 첫 해는 $6,000까지 제공하는 동시에 연간 보육비가 근로가정의 연소득에서 7%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너무 낳아도 데이케어, 프리스쿨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제약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처방 약값 인하를 더 확대해 절약하는 메디케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블록스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BAX죠. 반전인데요, 여러분. 자, 이게 파란색 바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힌덴버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덴버그는 이 공매도 기간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제 이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지켜봤는데 여기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모습 상당히 의외거든요. 그쵸? 힌덴버그가 공매도를 쳤다 그래서 무조건 쇼치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우리가 공부한 백마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내일 로블록스 당분간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밑에 보시는 우주 6기 공부방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